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 찍습니다. 도둑일까십니다. 오늘 할 거는 별거 없습니다. TPMS인데요. 이게 TPMS에 장착이 많이 되어 있죠. 15년도인가? 그 이후로 뭐 의무적으로 이제 장착되게끔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지금 왜 헬기가 지나가노 갑자기? 야 헬기!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이후에 생산된 차량들은 TPMS가 다 달려들어서 나오는데 그 이전 차량들은 잠시 옵션이던 시기가 있었다가 그 완전 이전의 차량들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장착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알리에서 17,000원에 샀거든요. 내장형 타입이 있고 외장형 타입이 있습니다. 다 각각 일장일단이 있고요. 내장형 타입은 한 5년, 한 3년에서 5년? 순정은 좀 더 가는데 내장형 타입은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 보시면은 된다고 해요. 그래서 배터리가 닳으면 또 공임을 주고 타이어를 또 뒤집어 까야 돼서 저는 이제 외장형으로 간단히 체크를 하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 메인 본체는 이게 이 USB로 충전도 되고 그리고 태양열도 됩니다. 태양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게 실펑크 체크 용도로 산 거예요. 뭐 얼마나 이거에 뭐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알리에서 많이 사더라고요. 이 17,000원보다 더 싼 것도 있는데 뭐 이제 각도가 좀 애매한 것도 있고 뭐 해서 뭐 몇 번 좀 보고 고민 좀 하다가 이거를 샀는데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장착을 하기 전이고요. 오차 범위도 좀 있고 뭐 오차도 좀 있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펑크 감별용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뒤에 커버를 여시면요 안에 수은전지가 있거든요. CR 규격이 CR1632입니다. 1632. 이게 뭐 규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이륜에 제 예전에 그 킥보드에 달았던 거는 그건 1225였어요. CR. 근데 이건 1632네요. 이게 열어보니까 뭐 필름 같은 거로 절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판매 중에 그 생산한 지 오래된 제품들은 뭐 방전이 되고 해가지고 이 구매하신 분들이 뭐 작동을 안 하네, 뭐 한두 개가 센서가 작동을 안 하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물건 결함보다는 이게 방전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셨는데 작동이 안 되신다 그러면은 일단 배터리부터 갈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배터리 갈아보시고 뭐 아무리 중국산이어도 얘네들도 다 QC가 있고 검사를 해서 내보낼 거예요. 출고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갈면은 대부분 해결되지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163 CR163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절연만 해가지고 좀 보내고 사람들한테 빼서 이렇게 딱 사용하게끔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걸 안 하는지 이렇게 한번 제가 안에를 보려고 열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부속으로 이 쬐그마한 미니 스패너하고 너트가 달려 있어요. 이건 너트는 풀림 방지, 그 도난 방지 너트라고 하는데 이거 안 끼우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안쪽에 끼워서 역탭으로, 그러니까 이거로 조이고 바깥쪽에서 이 센서를 오른쪽으로 조이고 얘는 안쪽에서 오른쪽으로 조이면 이제 두 개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잘 안 풀리게끔 되어가지고 이제 뭐 도난 방지를 한다는데 그렇게 해두시고 쩔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센서를 못 푸는 막 그런 상황이 생긴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뭐 끼워서 이거 날아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끼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알아서 참고하시고요. 작업 한번 해보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으니까 그냥 작업하고 비포 애프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안에 너트 끼고 요걸 이렇게 끼워서 요 노트를 바깥쪽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나니까 두 개가 서로 아구가 딱 맞겠죠. 밀착돼 가지고 안 풀리고 이제 풀림 방지도 하면서 도난 방지를 하는 건데 이거 뭐 이게 보시면 여기 약덩이 있죠. 이게 5g이에요 하나에. 근데 이거 지금 벌써 이 두 개 무게만 해도 얼마나 나가겠어요, 무게가. 이 밸런스에 영향도 있고 또 이거 끼우시면 밸런스도 많이 진동이 오는 경우에 이제 물론 앞쪽 얘기죠. 진동이 많이 오는 경우에는 밸런스도 다시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살살 다니시는 분들은 뭐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밸런스를 보시고 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납동이 엄청 붙어있죠. 사제율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거 보여드리려고 낀 건데 뺄 겁니다. 안 끼워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자, 일단 이것도 알리발 공기주입기고요. 얘도 알리발 공기압 체크기입니다. 일단 얘로 35를 넣고요. 35를 넣어서 얘로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TPMS 장착했을 때 얼마나 오차가 나는지, 세 가지가 오차가 어느 정도 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35 psi. 뭐야, 배터리가 없나? 왜 자꾸 0으로 바뀌냐? 35 psi. 지금 보시면은 전혀 넣지 않고 바로 꼽았는데 36 psi가 뜨고 있어요. 제가 추울 때 며칠 전에, 저번 주인가 35에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 날씨가 포근해져서인지 36이 됐습니다. 일단 36으로 맞춰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금 건 타입 공기주입기로 36을 맞춘 상태고요. 요 테스터기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34가 찍히네요. 앞타이어는 34 찍고 뒤에도 36을 걸었으니까 다시 찍어 볼게요. 자, 34.5. 34.5. 자, 이게 몇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바퀴가 오차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장비마다 이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34에서 34.5잖아요. 그러면 이제 균일하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TPMS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주차하면서 그 연석에 남 있다듯이 차를 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게 좀 돌출된 게 좀 그렇네요. 이게 보면은 돌출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좀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장착하겠습니다. 저는 이 제품의 강점이 배선 작업을 따로 안 해도 되고, 이 윗부분에 이 솔라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아무데나 그냥 둬도 작동을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어서 이 제품을 산 건데, 지금 막 자꾸 삐릭삐릭 거리는 게 그 전압이 약한가 봐요. 날씨도 지금 흐린데다가 이거를 따로 이제 충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전기를 꼽아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충전을 하고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막 삐릭삐릭 거리면서 거의 뭐 배터리 엄청 없는 그런 그 느낌이거든요. 한번 이제 꼽아서 작동해 볼게요. 이 기능은 뭐 되게 단순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버튼, 전원 버튼이 있고, 좌우로 누르는 버튼이 있고요. 전원하고 이제 좌측 누르는 버튼은 겸용이고, 가운데는 이제 모드인가 본데, 모드를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압력의 단위를 바에서 이렇게 PSI, 푸사이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메인 화면인데, 여기에서 왼쪽을 누르면 화면이 어두워지고요. 오른쪽을 누르면 좀 이렇게 밝아집니다. 그게 끝인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는 안 뜨고, 지금 좌측에 지금 하나만 뜨고 있는데, 이건 좀 통신이 좀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배터리가 방전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만약에 배터리 방전이라면 또 배터리를 갈고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디스플레이는 괜찮은데, 여기 보면 충전 그 표시가 뜨죠. 완전히 방전되어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제품이 이것도 그렇고 센서도 그렇고 완전 방전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오래 창고에 있고 안 팔린 제품들은 또 오래 또 방치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뭐 싼 게 빚이 떡이죠. 뭐 일단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나머지 센서들은 하나도 안 뜨고 있어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배터리를 갈아보든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통신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꼽아 놓은 지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이렇게 다 떴습니다. 다 떴어요. 거의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른쪽 앞바퀴는 아까 뺐다 꼈다 하다가 조금 에어가 빠졌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지금 굉장히 정확한 것 같네요. 제가 처음에 그 건타입 그 총 모양으로 된 그거로 넣었을 때 36을 맞췄잖아요. 그리고 테스터기 노란 색깔 테스터기로 봤을 때 34에서 34.5였고 지금 이 TPS MS 상에서는 또 34 정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정확성은 있다. 뭐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란색은 온도인데요. 요건 이제 달리다 보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서로 이렇게 비슷하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약간 좀 편차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마크가 태양열 충전 중이라는 마크인 것 같은데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유리에 붙여야 되는데 이게 태양열 솔라가 유리에 붙게끔 이렇게 양면 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솔라 부분이. 그래서 저같이 뭐 유리에 붙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못 붙일 거고 다이소에 가시면 이 필름을 팝니다. 유리에 붙이는 거 그 젤리 타입 있죠? 그거를 하셔가지고 유리에다 붙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붙이지 않고 그냥 대시보드 위에 올려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시면 이런 LCD죠. LED가 아니고 LCD 옛날 이런 타입들 보면은 그 각도에 따라서 밝아지고 선명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도 이게 위로 꺾으면은 밝아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래로 꺾으면은 선명해지고 밝아지네요. 좀 특이한 방식 같아요.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유리 상단에다 붙이면 이런 식으로 각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래쪽으로 갔을 때 잘 보이게끔 만들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게 아래 그 운전자의 아래 시선의 아래쪽에 둘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무튼 잘 뜨고 있고요. 뭐 17,000원어치 값어치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타보고 또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라로 충전되는 양이 굉장히 적나 봐요. 이게 한번 충전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겠지만은 지금 보시면 노란색 솔라 마크 있죠? 이 솔라 마크가 뒤에를 가리면은 없어지죠? 다시 또 이렇게 열면은 또 생기고 그래서 솔라 충전이 되는 건 맞는데요. 충전량이 좀 미미한가 봐요. 약한가 봐요. 그래서 가끔 뭐 이렇게 장마철이나 뭐 그럴 때는 한 번씩 충전해주고 충전한 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제 좀 써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전이 벌써 3칸째 들어가고 있네요. 꼽은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전력도 소모 전력도 약하고 배터리도 작은가 봐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좀 보니까 그 온도 뭐 그러니까 고온으로 올라갔을 때 경고, 그리고 타이어 압력 그 뭐 프레셔 로우 프레셔하고 하이 프레셔에 각각 경고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센서에 전원이 그러니까 전압이 떨어졌을 때 2.4V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또 뭐 이제 알람을 알려주고요. 뭐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네요. 그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충전을 한 20분 정도 시키고 지금 날이 계속 흐렸어요. 그리고 이제 대시보드 쪽에다가 그냥 두는 바람에 그 이제 배터리만 계속 사용했거든요. 이제 태양열은 거의 안 들어갔겠죠. 태양빛은. 근데도 그냥 3칸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봤더니 지금 차에서 제가 음악 듣고 뭐 이런저런 거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는데 이렇게 꺼졌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충격을 주면 켜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침에 나와서 문을 열으니까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아마 10분에 세팅되어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한번 건드려 볼게요. 건드리면 아마 켜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건드려 볼게요. 아, 맞네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거네요. 하긴 뭐 드라이버가 없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켜져 있을 이유는 없겠죠. 시계처럼 그런 액정도 아니고 이게 빛이 발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아무런 진동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꺼지는 기능도 이제 마련해 놓았네요. 잘 만들었어요. 생각보다. 와, 이거 밤 되니까 더 잘 보이네. 이 정도면 뭐 정확한 거지 뭐. 괜찮네. 지금 하루 정도 탄 시점인데요. 아침이 되니까 공기압이 다 32로 떨어졌습니다. 뭐 이건 순정차들도 마찬가지죠. 또 이제 낮 되면은 한 35, 36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려했었던 그 뭐 밸런스 문제나 떨림 문제는 제 차가 원래 디젤이라서 크게 못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없는 걸 수도 있는데 크게 뭐 이거 아닌데 이런 생각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뭐 이거에 대한 큰 이슈가 없는 거로 봐서 뭐 밸런스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밸런스 문제가 있다고 해도 장착한 채로 밸런스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지금 뭐 정확도도 괜찮은 것 같고 뭐 17,000원 치고는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한번 장착하셔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정확한 거 아닌가요? 되게 괜찮은데 이거 생각보다. 괜찮다. 정확하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장착한 지 한 2, 3일 정도 됐는데요.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정확합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17,000원이면 쓸만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거 자꾸 막 홍보하니까 이렇게 뭐 관련 있는 그런 식으로 비춰줄 수도 있겠는데 전혀 관련 없고요. 너무 만족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정확하고, 사실 정확성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뭐 어떤 실펑크를 감별해내는 정도의 그런 거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고 되게 만족스럽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장착하셔 보세요. 아니 뭐 요새 글자 작게 쓰는 게 추세인가? 아니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와, 카메라로도 이렇게 안 나오는데 미쳤다. 이게 여러분들 별 내용은 없습니다. 별 내용은 없고요. 뭐 이게 보니까 온도를 화씨, 뭐 섭씨 선택하는 거하고 시간 설정, 그리고 이제 PSI로 할 건지 뭐 그 기압 있죠, 그 바로 할 건지 뭐 선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익스체인지라고 뭐 타이어 우리 뭐라고 하죠, 위치 교환이라고 하나요? 예, 그거 했을 때 다시 이제 그 위치를 잡는 뭐 그런 기능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셋 타이어 페어링 해가지고 뭐 다시 잡을 수 있고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있는 기능, 이 페이지에 있는 기능은 쓰잘데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능이 단순해요. 뭐 제가 이거를 지금 다 보고 쓰면 훨씬 더 유용한데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거 글자가 작아가지고 보는 거부터 짜증납니다. 지금 카메라로 이 정도 보이잖아요. 그냥 보면 진짜 안 보여요.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네. 와, 너무 작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쓰셔보세요. 와, 근데 이 정도면 진짜 보인다. 진짜 정확하네요.